안녕하세요.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법 이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공판에 관련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소한 내용으로 봤을 때의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 123조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250조 제1항입니다. 즉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소장에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37조와 제38조 이 내용이 나오는데 37조와 38조는 이게 경합범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죄목을 두 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 경합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 이상 여러 가지 죄를 갖다 설명할 때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 지사님 쪽에서는 자신은 강제 입원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겁니다.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강제 입원 한 적이 없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도 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조금 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공소장이 총 25장입니다. 25장. 많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에. 근데 검찰은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검찰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공소장에 별별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공판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형님이 어쩌고, 형님이 뭐 과거에 회계사가 어떻게 됐고, 소득은 얼마였고, 뭐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을 마구마구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공판조사에 이렇게 내용을 적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이게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하려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적어서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추정도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쳐놓은 것들은 이 권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소장하고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당연히 성남시장 밑에 있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성남시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어디냐면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이고, 여기가 이제 민간 위탁에 의해서 보건소가 분당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장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전문의, 그렇죠? 분당 서울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대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내린 것이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권한의 남용이 있었느냐, 직권의 남용이 있었느냐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팩트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황한 모든 이야기들 공판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서 공판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검찰이 주장했던, 검찰의 지금 40명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다 깨지고 있죠. 형법 제123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3조. 형법 제123조가 어떤 내용이냐, 직권남용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123조에 관련된 판례 중에 중요한 사실들을 뽑아온 겁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고요. 밑에 적혀있죠. 2011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의미 없는 일,
자, 의무 없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이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과연 어떤 때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하는 바. 사람, 그렇죠? 사람이죠, 당연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이게 사실행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정법에는.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규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성남시장이 자기 권한 안에 있는 보건소장에게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직무 집행으로 규결될 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 보건소장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격리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느냐?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하여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자,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에게 했던 일이, 또 보건소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느냐? 법령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걸 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행정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유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라고 얘기했죠. 고유한 실무 담당자, 여기서 말하는 실무 담당자는 아마도 성남시 분당보건소 소장이겠죠. 기준을 적용하여 절차에 관하여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부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웃라인만 존재하는 겁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하고 기수식인데,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다른 사건이지만 이것도 이제 권리행사 방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를 뭘로 볼 거냐?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걸 형님을 병원까지 데려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경찰, 신원불상의 경찰로부터 이게 감금죄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전화를 받고 우리 구 보건소장이 아닌 이 보건소장이, 이 시성을 보건소장님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형님을 강제적으로 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제 진단조차 안 된 거고 대면 진단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하는 일이 결국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완성되지 않았으면 이건 미수라고 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찰은 틈을 찾아냈습니다. 도장을 찍게 하고 뭐 자신이 원하는 표현으로 안 썼다고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일을 시켰다. 이게 권한 남용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권한남용인지 아닌지. 권한남용일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고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아닙니다. 의무 없는 일. 입원시키기 위해서 자잘한 다른 일들, 사소한 일들을 시켰다는 것이 결국은 입원시키기 위한 일이고 그 일은 보건소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공판 뭐 계속 일어나겠죠. 6월까지 정리가 될 것이고요. 1심 결심은 6월 초가 될 걸로 보이고 6월 말쯤에 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순에 결심하고 그 다음에 선고하고. 공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검사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한 수사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을 맡아서 법정에 출석하여 죄를 밝히는 공판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일을 한 거죠. 공판검사가 참 무슨 죄입니까? 기소한 수사한 수사검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 123조 이거는 권한 없는 이가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쪽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얘기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권리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내용이었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고 물어봤던 김영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